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예전에는 하루가 시작되면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출근 준비, 아이들 학교 보낼 준비, 저녁 메뉴 고민, 이번 달 카드값, 다음 주 약속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은퇴하고 나니,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나니, 갑자기 하루가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급하게 어딜 가야 할 일도 없고, 누굴 챙겨야 할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이 조용함이 낯설었을 겁니다. 뭔가 허전하고, 나만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고, 그런데 이상한 건, 예전에는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는 별로 간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새 차, 더 큰 집, 좋은 옷, 비싼 시계. 젊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아끼고 모았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고 해도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서 체념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깨달은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한 철학자의 말을 빌려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가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배웠으니까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고,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철학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 않게 된 것에서 온다고.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욕망을 내려놓는 데서 온다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마음등불 말씀에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이 말의 의미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욕망과 함께 시작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배고프면 울고, 엄마 품이 그리우면 울고, 불편하면 웁니다.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 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라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장난감, 학창 시절엔 좋은 성적, 청년기엔 좋은 직장과 배우자, 중년기엔 집과 차와 자식의 성공.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나가고 밤늦게 돌아오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왜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게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월급이 올랐는데 이웃집은 더 큰 차를 샀더군요. 집을 샀는데 친구는 더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자식을 대학에 보냈는데 누구네 아들은 더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한 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은 마치 끝없이 구르는 바퀴와 같다고.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기고, 그걸 채우면 또 다른 게 생기고, 멈출 수가 없다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셨나요? 젊었을 때는 이걸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높은 곳에 오르면 행복할 거라고. 그래서 쉬지 않고 달렸죠. 그런데 지금 60대, 70대가 되어 돌아보니 어떤가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진 못했을 겁니다. 누구도 자기가 원하던 모든 걸 다 이루진 못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여러분은 예전보다 더 편안하지 않으신가요? 왜 그럴까요? 그건 아마도 이제는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예전엔 남들이 뭘 가지면 나도 갖고 싶었는데,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엔 더 크고 좋은 것을 원했는데, 이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게 체념일까요? 아니면 깨달음일까요? 19세기 독일의 아르투어 쇼펜하워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인간의 고통과 욕망에 대해 깊이 고민한 사람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이성과 진보를 찬양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이고 세상은 점점 좋아질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쇼펜하워는 달랐습니다. 그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이성보다는 욕망에 이끌리고 만족보다는 갈망 속에서 사는 존재로, 그리고 그 욕망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받는 존재로 봤습니다.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세상을 어둡게만 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 욕망의 본질을 이해해야만 진짜 행복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책 소품과 보유록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자신에게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더 많은 돈, 더 좋은 직업, 더 큰 집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게 되면 잠깐은 기쁘지만 곧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그건 더 이상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새 차를 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며칠은 정말 기뻤을 겁니다. 운전할 때마다 기분이 좋고 남들에게 자랑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어떤가요? 이제 그 차는 그냥 일상이 됩니다. 당연한 것이 되죠. 그리고 길을 가다가 더 좋은 차를 보면 다시 부러워집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했을 때 느꼈던 그 설렘, 얼마나 갔나요? 몇 달, 1년? 그 후엔 그냥 집일 뿐입니다. 오히려 더 넓은 집에 사는 사람을 보면 또 부러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본 겁니다. 우리는 가지는 것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게 생기니까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 처음엔 말장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아주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가 덜 필요로 할수록 우리는 덜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없으면 그걸 얻지 못해도 괴롭지 않으니까요. 원하지 않으면 남이 가진 걸 보고 부러워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은퇴하면서 수입은 줄었고 저축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을 겁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건강도 조금씩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2030년 전보다 가진 게 적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때보다 지금이 더 불행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지금이 더 편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이제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어야 하고, 좋은 차를 타야 하고, 좋은 집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자식들에게도 좋은 것을 해줘야 한다는 부담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제 남들 눈치 볼 필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자식들도 다 컸고, 직장도 그만뒀고, 이제 굳이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편한 옷을 입어도 되고, 작은 차를 타도 괜찮고, 아담한 집에 살아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입니다. 필요가 줄어들수록 우리는 자유로워진다고, 욕망이 적어질수록 우리는 더 평온해진다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냥 늙어서 포기한 거 아닌가요? 체념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체념과 내려놓음은 다릅니다. 체념은 원하지만 가질 수 없어서 억지로 마음을 접는 겁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미련이 남아있죠. 그래서 쓸쓸하고 허무합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은 다릅니다. 내려놓음은 더 이상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진심으로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60대, 70대가 되면서 우리가 얻은 건 바로 이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평생을 살아보니 알게 됐습니다.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많이 가지면 관리해야 할 게 많아지고 걱정거리가 늘어난다는 걸. 큰 집에 살면 청소할 곳이 많아지고 좋은 차를 타면 긁힐까 조심해야 하고 비싼 옷을 입으면 더러워질까 신경 쓰입니다. 그런데 작은 집에 살면 청소가 금방 끝나고 오래된 차를 타면 여기저기 긁혀도 괜찮고 편한 옷을 입으면 마음도 편합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단순함이 주는 평화를, 적게 가진다는 것의 자유를.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불행한 또 다른 이유를 지적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100만 원 자체가 많은지 적은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옆 사람이 5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부자가 된 기분이 들고 옆 사람이 5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가난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의 행복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남들과 비교해서 어떤가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젊었을 때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가 승진하면 축하해 주면서도 마음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이웃이 새 차를 사면 부러웠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누가 더 성공했는지 은근히 비교하게 됐습니다. 내 삶이 불행한 게 아니었는데도 누군가와 비교하면 불행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바로 욕망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만족을 모릅니다. 항상 상대적으로만 만족하거나 불만족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 위에 누군가가 있으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러움은 우리 자신의 불행보다 타인의 행복을 더 견디기 힘들어하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다. 냉정하지만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불행한 것보다 남이 행복한 게 더 괴롭습니다. 내가 가난한 것보다 남이 부유한 게 더 불편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제는 예전만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누가 뭘 가졌는지, 누가 어떻게 사는지 예전만큼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은 궁금하고 가끔은 부럽기도 하지만 예전처럼 그게 내 마음을 흔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삶에 집중하게 됐기 때문일 겁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의 시선 속에서 살았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어떤 위치일까를 늘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남들의 시선에서 조금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남들에게 증명할 게 없습니다. 이미 평생을 살았고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편안하면 되고 내가 만족하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평생 가지는 것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물건을 모았습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정작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큰 집에 살지만 하루 종일 TV만 보며
무료함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은 작은 집에 살지만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손주와 통화하며 즐거워합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당연히 후자라고. 왜냐하면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큰 집도, 좋은 차도, 많은 돈도 그 자체로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이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소유가 전부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 내가 가진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가, 내 마음이 편안한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느껴지는 바람, 저녁에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짧은 전화 통화, 손주가 보내온 문자 메시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보는 석양,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많이 가진다고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하루를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젊었을 때보다 이런 것들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바쁘게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고독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다. 처음 들으면 조금 쓸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건 외로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괴로움입니다. 혼자 있는 게 싫고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 때의 감정이죠.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혼자 있음을 즐기는 겁니다. 내 자신과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주변 사람은 줄어듭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어 자주 보기 어렵습니다. 친구들 중 누군가는 멀리 이사를 갔고, 누군가는 건강이 안 좋아 나오기 힘들고, 누군가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전에 북적이던 명절도 이제는 조용합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도 점점 뜸해집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인간관계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게 생각보다 괴롭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가끔은 외롭습니다. 가끔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처럼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강박은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합니다. 아침에 천천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저녁에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며 웃는 시간, 침대에 누워 책을 읽다가 잠드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평화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젊을 때는 항상 뭔가를 해야 하고, 어딘가를 가야 하고,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혼자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외톨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사교는 우리에게 사람들을 주지만 고독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준다. 깊은 말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진짜 나는 가끔 사라집니다. 남들에게 맞추고 남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다 보면 정작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다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지 알게 속 오후 442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본문 7부 건강과 만족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조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행복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이 별로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건강은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밤을 새워도 괜찮았고 무리해서 일해도 금방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찹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면 건강을 잃은 친구들이 보입니다. 병원을 다니는 사람,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 몸이 불편해 집에만 있는 사람.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침에 아무데도 안 아프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스스로 밥을 먹고 걸을 수 있다는 것,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압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른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다. 정말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일하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건강검진도 미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그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건강을 잘 챙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한 것들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구할의 행복은 건강에 달려 있다. 그러니 돈을 더 벌려고 애쓰지 말고, 더 좋은 집을 사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가진 건강을 지키는 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적당히 운동하고, 충분히 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 건강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욕심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건강을 생각하면 과식하지 않게 되고, 과음하지 않게 되고, 무리하게 일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단순한 삶으로 돌아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볍게 산책하고, 제 시간에 식사하고,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드는 삶, 평범하지만 건강한 삶.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행복의 기초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욕망을 줄일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의 욕망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욕망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보고, 광고를 보고,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고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새 휴대폰이 꼭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들 새 모델을 쓰니까 나도 사야 할 것 같아서 사는 겁니다. 새 옷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TV에서 연예인이 입은 걸 보고 갖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런 욕망은 진짜 내 욕망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주입된 욕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런 욕망을 알아차리고 구별하라고. 정말로 내가 필요해서 원하는 건가? 아니면 남들이 가져서 나도 갖고 싶은 건가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후자라면 과감히 놓아버리라고 합니다. 둘째,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없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만 눈이 가니까 불행한 겁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비를 피할 집이 있다는 것,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셋째,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 관리할 게 많아집니다. 옷이 많으면 뭘 입을지 고민해야 하고, 물건이 많으면 정리해야 하고, 약속이 많으면 스케줄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게 가지면 단순해집니다. 고민할 것도 줄어들고, 관리할 것도 줄어들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화려한 사교보다는 책과 음악을 즐겼고, 복잡한 인간관계보다는 조용한 산책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넷째,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비교합니다. 내 집과 남의 집, 내 자식과 남의 자식, 내 삶과 남의 삶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이 비교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비교하라고. 1년 전의 나보다 지금의 나는 어떤가? 더 건강해졌는가? 더 평온해졌는가? 더 만족스러운가? 이렇게 나 자신과 비교하면 남과 비교할 때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울 겁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마음 쓰이는 게 자식 문제일 겁니다. 잘 살고 있는지, 건강한지, 힘든 일은 없는지, 밤에 잠들기 전까지 자식 생각을 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서운합니다. 예전만큼 자주 연락이 오지 않고, 명절에도 바빠서 오래 있지 못하고, 물어보면 괜찮아요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자식들은 제 갈 길을 가고 나는 혼자 남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에 대해서도 조언을 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서 행복을 구해서는 안 된다. 타인은 우리의 행복을 책임질 수 없다. 냉정하게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자, 효녀라고 해도 그들이 부모의 행복을 전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들의 삶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자식에게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해주면 고맙고 가끔 찾아와주면 반갑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불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행복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 우리가 자식에게 덜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가 더 편해진다는 겁니다.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으니 자식도 부담스럽지 않고 우리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가끔 연락하고 가끔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적을수록 우리는 그들과 더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자식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친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를 줄이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무섭거나 우울한 생각은 아닙니다. 그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너무 길고 후반부는 너무 짧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가 길고 1년이 길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라집니다. 한 해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답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라.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어제 저지른 실수를 후회해봤자 바꿀 수 없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걱정해봤자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게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을 음미하는 것, 지금 듣는 음악에 귀 기울이는 것, 지금 걷는 이 길의 풍경을 감상하는 것, 지금 나누는 대화에 집중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온전히 있는 것, 그게 바로 지금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시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10년을 무의미하게 사는 것보다 1년을 의미 있게 사는 게 낫습니다.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보다 1시간을 온전히 사는 게 낫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깊이가 중요하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욕망에 휘둘리며 불안하게 보낼 건가? 아니면 평온하게 지금을 누리며 보낼 건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쌓아왔습니다. 물건도 쌓았고, 지식도 쌓았고, 경험도 쌓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것을 집착했습니다. 내 것, 내 가족, 내 명예,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집착은 우리를 묶어둡니다. 돈에 집착하면 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고, 명예에 집착하면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려놓아야 합니다. 첫째, 물건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집 안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물건이 있나요? 그 중에서 진짜 필요한 건 얼마나 되나요? 오래된 옷, 안 쓰는 그릇, 몇 년째 박스에 담긴 물건들. 이런 것들이 집을 채우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것들을 정리할 때입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거나 나누어 주십시오. 물건이 줄어들면 집이 넓어지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둘째, 과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과거에 후회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다르게 선택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해봤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라고 스스로를 용서하고 이제는 앞을 보아야 합니다. 셋째,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해주길, 배우자가 저렇게 해주길, 인생이 이렇게 되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기대를 버리면 실망도 사라진다고.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으면 서운하지 않고, 남들에게 기대하지 않으면 배신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넷째,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있을 겁니다. 내가 누구인데, 내가 뭘 했는데 하는 자부심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내려놓을 때입니다. 자존심은 우리를 경직되게 만듭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고, 타인과 편하게 지내지 못하게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편해집니다.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하고 말할 수 있고, 모르면 모른다 하고 말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몸도 마음도 가볍고 자유로워질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저녁이다. 저녁이 아침만큼 활기차지는 않지만 그 나름의 고요한 아름다움이 있다. 노년은 쇠퇴가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입니다. 젊었을 때는 활기차고 역동적이었습니다.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에너지도 넘쳤죠.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노년은 조용하고 고요합니다. 더 이상 어디론가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 평온하게 머무릅니다. 이게 쇠퇴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성숙입니다. 완성입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조용히 쉽니다. 겨울의 나무가 봄의 나무보다 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70대는 우리 인생의 겨울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무성하게 키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이 행복을 주고 무엇이 불행을 가져오는지, 어떻게 살아야 평온한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모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많은 것을 원하고 많은 것을 이루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별것 아니라는 것을.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나 평온한가라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은 더 이상 많은 것을 욕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이게 축복인지 몰랐습니다. 오히려 슬픈 일인 것 같았죠. 욕망이 없다는 건 의욕이 없다는 것이고 삶이 시들어간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욕망이 줄어드는 게 슬픈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을. 더 이상 무엇을 가져야 한다는 압박이 없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이겨야 한다는 경쟁심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어딘가에 도달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 이대로 좋습니다. 이게 바로 노년의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말을 빌려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 평생 우리는 가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보니 진짜 행복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데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간절히 원하지 않게 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미래를 걱정하지 않게 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지금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미의 선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지금 이 나이여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20대에 이 말을 들었다면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직 욕망이 뜨거운 나이에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들릴 리 없습니다. 만약 40대에 이 말을 들었다면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아직 이뤄야 할 것이 많은 나이에 이미 충분하다는 말이 와닿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봤습니다. 갖는 것도 경험해봤고 잃는 것도 경험해봤습니다.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깨달음은 어떤 재산보다, 어떤 성공보다 가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원했다. 이제 늙어서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것 계속 오후 446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지금이 더 편안합니다. 물론 가끔은 외롭고, 가끔은 쓸쓸하고, 가끔은 아프고, 가끔은 걱정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마음은 평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생의 일부라는 것을, 외로움도, 아픔도, 걱정도 다 우리 삶의 한 조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채우려 하지 않고 비우는 것, 쥐려 하지 않고 놓아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그 행복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적게 필요해서 행복한 상태에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진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조용히 평온 속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노년의 행복입니다. 오늘도 마음둥불 말씀과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